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에서 과연 HDA2, 그러니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조건을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 없겠는데 넣지 않으시면 되고요.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80 HDA2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죠. 5,390만원이고 바로 출고가 된다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어서 5,247만원입니다. 그런데 안전 시스템 보면 대부분의 안전 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HDA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이탈 방지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더 선택할 수 있는 안전 옵션이 있다고 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선택 옵션이 추가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서 HDA2 자체가 옵션으로 빠져 있었다면 이건 꼭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써봤더니 편하더라. 근데 굳이 저걸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HDA2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시고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HDA2에 추가로 들어가는 차량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교차 차량, 추월 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 스타일이 연동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진 출입로에서도 지원이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HDA2죠. 고속도로 차로 변경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지원됩니다. 이렇게 해서 150만원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고 어떻게 주행도로 회피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먼저 HDA2 옵션을 달게 되면 전측방 레이더라는 게 추가됩니다. 차량에 사람으로 치면 볼이죠. 볼 쪽에 한쪽에 하나씩 해서 양쪽으로 총 2개가 설치되는데요. 이런 레이더를 이용해서 다양한 안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 습관을 반영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평소에 운전자가 운전을 굉장히 스포티하게 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역시도 운전자의 특성에 맞춰서 약간 스포티하게, 약간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되고요. 평소에 운전자가 굉장히 느긋하게 할배 운전을 했다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역시 차량 간의 간격을 넉넉하게 두고 가감속도 부드럽게 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평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데 내 운전 습관과 맞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상시 운전은 굉장히 스포티하게 하는 체질인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사용한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잘 맞지 않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학습을 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긴급제동은 자신의 차가 진행하고 있을 맞은편 차가 올 시 좌회전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교차로에서 본인이 직진하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직진해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를 활용해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HDA2에서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쭉 직진하고 있다가 좌우측 교차로에서 차량이 다가오게 되면 차량이 제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충돌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HDA2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면 교차로 사고를 상당수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G80은 알아서 서주니까 결국 사고 없이 혹은 사고의 피해를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동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차의 속도가 30km를 넘어가면 안 되고 10km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정지했다가 살살살살 출발하는 순간 혹은 내가 빨리 지나가야지 하고 40-50km로 막 밟아서 통과하는 상황에서는 이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차 차량 역시도 10km에서 20km의 경우에만 충돌 방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10km, 20km, 내 차가 30km면 사실상 운전자가 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실효성 의심이 약간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HDA2에서 교차 차량 대응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량 모두 정말 서행을 하고 있어야지만 이 안전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교차 차량 대응 시스템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뭐 필요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작동 조건은 조금 까다롭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월 시 대항차 대응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골길을 주행하고 있을 때 답답해, 앞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추월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로는 1차로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을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바로 추월시 대형차 대응 기능인데요. 작동 조건은 얼핏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G80의 속도가 60km에서 140km까지이고 대형차의 속도가 10km 이상인 경우면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조금 쓸모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쓸모가 있냐고 따져보면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차량을 추월할 때는 앞차량이 정말 천천히 막 40km, 30km로 기어갈 때 추월을 하는데 그때 되면 당연히 본인 차의 속도도 40km, 30km 정도 되겠죠. 추월하기 위해서 그 짧은 순간 엑셀을 꼭 밟아도 그 속도가 60km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동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사실상 이런 기능이 작동해야 될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기능은 굳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측방 접근차 대응 기능인데요. 아까 전에는 마주오는 차량의 충돌을 회피해주는 기능이라면 이번에는 같은 차로에 가는 차량의 충돌을 피해주는 기능입니다. 앞 차량이 너무 답답해서 추월을 할 때 추월을 하다가 상위 차로에 차량이 있어서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시죠? 이런 상황일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차선 변경을 할 때 여기 보시면 A 차량이 감속 차량이라고 하죠. 끼어 들어갔는데 상위 차로에 차량이 있으면 차가 알아서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상위 차로를 제외하고 보통 하위 차로로 추월할 때 이런 기능이 더 잘 작동될 것 같은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위 차로에서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도 자차의 속도가 60km에서 140km까지이니까 간선도로 등에서 앞차량을 추월할 상황에서는 충분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안전장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작동 조건이 어느 정도 꽤 넓고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조금이나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 갑자기 보행자가 등장할 때 긴급제동으로는 늦어서 긴급제동이 작동하지 않고 앞에 가는 보행자를 치거나 차량을 치는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운전자가 핸들이 약간이나마 꺾으면 G80이 운전자가 인지했구나 하면서 알아서 충돌 상황을 회피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린이 구역에서 나도 사고가 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향을 보조해줘서 충돌을 피해갈 수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피해갈 수 있겠군이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차의 속도가 40km에서 85km인 경우에 작동한다고 합니다. 40km면 이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인 30km는 초과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떨 때 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죠. 다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너무 쓸모없는 HDA2 기능만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기서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죠. 자동 차선 변경, 이거는 리뷰어들 리뷰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까지 적용됩니다.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충돌 직전에 작동을 하는데요. 차량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커브를 돌 때 안전벨트가 단순히 잠기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뒤로 쏙 땡겨줍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회피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고 상황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자에 운전자의 몸을 착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기도 하고 운전자의 몸을 코너를 돌 때나 혹은 긴급제동을 할 때 운전자의 몸이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주행 보조 기능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충돌 직전 작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제어가 어려울 때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진다든지 아니면 차가 너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난다든지 할 상황에서 운전자의 몸이 차량의 시트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느슨함 제거 기능이 있는데요. 느슨함 제거 기능, 이거는 사실 국산차에서 거의 처음 탑재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느슨함 제거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차량에 탑승을 하면 안전벨트를 먼저 매게 되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벨트를 당겨서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느슨함 제거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느슨하게 해놨을 때 딱 벨트를 꽂으면 지금 벨트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벨트가 몸을 한번 조여주게 됩니다. 이게 느슨함 제거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벨트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벨트를 뺐다가 꽂을 때 다시 벨트가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바르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급제동 시나 급커브 시에도 당연히 벨트가 이렇게 또 한번 조여주니까 이게 프리액티브 안전벨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G80 HDA2를 만나봤습니다. G80 HDA2 어떻게 좀 넣을 마음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컨버전 기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럴 때 작동되는구나 라고 잘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샷스파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